안녕하세요. 세상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커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따라할 수 없는 스피드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9일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이 재난지원금을 불과 2주 만에 97% 지급 완료했다며 빠른 속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국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은 안 되더라도 업무 분산 등 참고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의 방식은 신용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주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수입이 줄어든 가게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축할 수 없게 하면서 소비를 8월 말까지 한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를 누리고 있으며 가게 주인들도 매출이 30% 늘었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달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선 일본 국민들은 우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관공서에 보내야 합니다. 이후 관공서 직원들이 세대별 주소지 및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등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송금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관공서에는 관련 문의와 함께 지원금 신청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업무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중복 지급 오류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자체를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놓고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일본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2천엔의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지원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으로 이어져 소비 효과가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러한 일본의 대처 방식과 정반대로 한국은 빠른 속도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카드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관공서의 업무 폭증을 막기 위해 요일제 신청을 도입한 것과 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지 혼선을 막기 위해 포인트 방식을 이용한 카드사의 가맹점 코드를 활용한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니케이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권이 탈세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카드 결제에 소득공제 확대 등의 촉진책을 진행하면서 이후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아직도 현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카드 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한국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원금 사용 방법 자료에 따르면 67%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선불카드는 10%, 상품권 사용은 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소비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7.6으로 지난 4월 70.8보다 회복되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피드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으로 한양대 교수가 언급한 한국이 디지털화에 30년 가까이 계속 투자해온 것과 정권이 달라져도 디지털화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일본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방식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궤도를 수정하는 한국의 스피드함과 유연함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일본식보다 위기 대응에 더욱 유용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일본에서도 할 수 있었다.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한국 굉장하다. 몇 년 전에 갔을 때 친구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읽고 일본이 후진국임을 실감하기는 좋다. 사회적 후진국 일본. 이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다 뭐다 하고 세부사항을 뒤적이고 있는 사이 이런 행정 인프라를 비롯하여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일본과 완전히 다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자회사 웍스모바일이 만든 업무용 협업 플랫폼인 라인웍스가 최근 일본 시장에서 재택근무 등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주간 가입자가 연초 대비 23배 폭증했고 템플릿 사용도 11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동안 OLED TV가 일본에서 총 83,500대 판매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 검사 장비 같은 경우 일본 업체를 밀어내며 국내 점유율 70%를 차지하는가 하면 일본에서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계 반도체 회사 부재로 한국의 국산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본 기업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력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부러움을 사며 점차 일본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